천동설 의심의 진실. 제1장 천문학적 이상 현상의 발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태양계의 행성 중 하나인 화성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화성이 갑자기 방향을 바꾸고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상한 움직임을 보인다고 해요. 이 현상은 처음엔 저에게도 생소했지만 알고 보니 과거에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줬던 사건이었답니다. 과거 사람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에 따라 모든 천체가 완벽한 원형 궤도를 그리며 움직인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화성의 이상한 움직임은 이 믿음을 뒤흔들기 시작했죠. 이 이야기는 과학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어요. 코페르니쿠스나 티코, 브라헤 같은 위대한 학자들이 등장하면서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천문학적 관측을 통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님을 밝혀냈고, 이로 인해 인간의 위치에 대한 인식도 변하게 되었죠. 마치 민주주의가 왕정 체제를 대체하듯이 말이에요. 화성의 움직임은 단순한 관측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새로운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는 혁신적인 과정이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제2장 아리스토텔레스와 고대 자연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로 그의 자연 철학 이론은 당시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 가장 포괄적인 이론으로 여겨졌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을 4가지 기본 요소인 흙, 물, 공기, 불로 구성된 것으로 보았고, 우주는 완벽한 구형이며 지구가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고 주장했죠. 이는 지구 중심설로 알려져 있으며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타레스와 아낙시만드로스 같은 철학자들이 등장하여 신의 의지 대신 자연의 원인으로 세상의 변화를 설명하려 했습니다. 타레스는 물이 모든 것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신화적 설명에서 벗어나 자연을 이해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철학적 변화는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것이었고, 나중에 과학혁명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은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았지만 천문학적 관측이 발전하면서 그의 이론은 점차 의심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화성의 이상한 궤도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에 큰 도전을 제기했죠. 이는 그동안 받아들여졌던 이론들이 관측된 사실과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제3장 과학혁명의 주역들. 과학혁명은 단순히 몇 가지 새로운 발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사건이었어요. 코페르니쿠스는 처음으로 태양 중심설을 제안하여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론을 통해 천체의 운동을 훨씬 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었고, 이는 후에 많은 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티코 브라헤는 정밀한 천문 관측을 통해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을 뒷받침했으며, 케플러는 이 관측 결과를 바탕으로 행성의 궤도가 타원형임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원형 궤도 이론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었죠. 갈릴레오는 망원경을 통해 천체를 직접 관찰함으로써 지동설을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그의 발견은 당시 교회와 충돌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과학적 진보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뉴턴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통해 이 모든 이론들을 통합하여 우주의 운동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을 제공했습니다. 그의 이론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물리학의 기초가 되었으며 이후 과학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과학자들의 노력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 큰 전환점을 제공했습니다. 제4장 인간의 위치에 대한 새로운 이해. 과학혁명은 단순히 천문학적 발견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위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져왔습니다. 이전에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인간이 그 정점이라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학혁명을 통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인간의 존재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후 진화론의 등장과 함께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찰스 다윈은 그의 진화론을 통해 인간이 다른 생명체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인간이 특별하다는 기존의 믿음을 뒤흔드는 것이었죠. 과학혁명과 진화론은 우리가 세상과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과학적 발견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가치와 통치 체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과학자들이 기존의 권위를 의심하고 새로운 진리를 추구했던 것처럼 사회도 점차 왕정에서 민주주의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과학적 혁신과 사회적 변화는 서로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제5장 새로운 관점의 필요성. 과학혁명은 단순히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러한 혁신은 관찰과 경험을 통해 얻은 새로운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기존의 권위를 의심하는 태도를 통해 가능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방법론의 시초가 되었으며 현대 과학의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은 처음에는 많은 지지를 받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관측 결과에 의해 점차 의심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권위에 도전하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과학혁명은 단순히 새로운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는 혁신적인 과정이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러한 혁신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새로운 정보를 얻고 기존의 이론을 의심하며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과학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의 사고방식을 계속해서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제6장 과학혁명의 사회적 영향. 과학혁명은 단순히 과학적 발견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가치와 통치 체제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과학자들이 기존의 권위를 의심하고 새로운 진리를 추구했던 것처럼 사회도 점차 왕정에서 민주주의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과학적 혁신과 사회적 변화가 서로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과학혁명은 인간의 위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져왔으며 이는 사회적 가치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은 인간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켰으며 이는 이후 사회적 변화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과학혁명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사회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는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과학적 혁신은 우리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 통치 체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여전히 새로운 정보를 얻고 기존의 이론을 의심하며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의 사고방식을 계속해서 진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